우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걸 축하합니다만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후보자는 그동안 이제 경제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기업들을 향해서 반칙하지 말고 투명하게 경영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후보자 본인도 그렇게 살았으리라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부처도 아닌 시장 질서의 최종 심판자이고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오늘 철저하게 해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영이 설 거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건설에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왜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다른 중요한 장관급 인사보다도 서둘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사항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를 지명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경제 분야의 공정성이 지금까지 심대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상징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김 후보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적임자라고 국민이 생각해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분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월 26일 날 전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구워 삶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공정거래 출신들을 고문으로 모셔가지 않겠어요? 이렇듯 국민들은 노비에 휘둘리고 있는 공정거래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정거래에서 나오는 이 자료를 보면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에 제도 개선 수준으로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고발 요청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지금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홍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을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형사규율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분명히 유지될 수가 없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 법 집행 전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규율뿐만 아니라 민사규율과 행정규율의 종합적인 어떤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그 각종 언론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후보자께서 학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쓴 논문에 대해서 중복개정이 자기 표절이 이런 이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유능한 교수들일수록 논문을 많이 쓰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서 이제 게재 요청을 하면은 이제 실어주다 보는 그런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제 연구 업적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연구실에만 있는 연구자라기보다는 현실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현안이 벌어졌을 때, 예컨대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삼성공화국 또는 한미 FTA와 관련된 이런 현안이 벌어졌을 때 저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외부의 간행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모 인터넷 신문에서 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전공하는 경제학 분야의 학술지가 아니라 역사나 철학이나 사회학, 노동경제학 이런 쪽에서 저에게 특별 원고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큰 주제에 집중된 시기에서 글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제가 글을 쓰면서 사실 각주 처리나 참고 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했던 부분이 문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연구윤리 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에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꼼꼼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